무속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 요행을 통한 기륭 화복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구티비는 무속의 해악을 올해 특별기획 보도로 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문 2단 상담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울경 기독교수 연합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논의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MTI 선교사 훈련원이 선교사 양성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이어가며 지역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라이프 바이블 스터디 LBS 청소년 사회 컨퍼런스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무속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속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기륭 화복만을 추구하는 요행심을 부추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구티비는 연중 특별기획 취재를 통해 무속의 허상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 첫 순서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속은 이미 깊숙하게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홍대와 강남 일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점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예능이나 드라마 등 방송은 물론 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당과 점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피가 보여?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핵 전국 속 정치권에서도 무속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은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이같이 무속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속은 과거에 의존해 현재와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무속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연약해지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 찾아서 점쟁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심선미 집사는 근거 없는 우연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며 무속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또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의 운세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 어둠의 영들은. 그래서 일 운세가 시작되고 타로가 되고 타로가 이제 신점을 보러 가게 되고 신점이 이제 유명한 사람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당장 구슬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무속은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이용할 뿐 사회 구성원 개인을 바르게 살게 하는 노력도 통일된 행동 양식을 인도하는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끄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가치를 성찰하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무속인들에게서 점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속이 횡행하는 한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불안과 불안정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성경 말씀에 따라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무속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이 시대의 최대 과제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이단의 교회 침투가 계속되며 목회자와 성도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대처에 앞장설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국내 교회 출석자 중 8.2%가 이단일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전국적으로 6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단 침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계에 만연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단 상담사 양성 교육으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기초 이론과 실제 사례, 대응 방법 등 8과목의 수업과 정책 토론으로 짜였습니다. 교단 소속 목회자는 물론 일반 성도들까지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교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단과 재판 문제를 강의한 박기준 변호사는 신천지, JMS 등 이단과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수강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효과적인 이단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막을 수 있는 건지 하나 하고 4학기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수료하면 교단에서는 전문 이단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각 교회와 노회에서 상담소를 운영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단 교리 무력화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단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도 이 교육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단들이 지금 교리를 변증하고 있는가 현장감 있는 실제적인 사례를 듣게 돼서 참 상담소를 운행하는 소장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고 이단 대책위원회 측은 이단 상담사 교육을 전개한 지 10년을 바라보는 올해 지역적 이단 대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이단 관련 연구와 결과 공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최근 겨울방학을 이용해 곳곳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영성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울경 지역 기독 교수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부울경 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학교에 재직 중인 기독교수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 현재 30여 개의 대학교수 선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안의 우리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울경 기독교수 선교대회에선 캠퍼스 선교에 참여하는 교수들과 선교단체, 또 학생들 간의 연합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된 목표는 연합입니다. 사실은 각 대학들이 좀 힘들거든요.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진짜 위기의 순간에 있다고 보는데 교수와 선교단체와 학생들 이 연합으로 학원 복음화를 좀 더 잘 해보자라고 하는 연합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최재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 주제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총장은 이어 학교 교육 외에도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선교 사역을 독려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사명을 감당하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맡은 부산 하나교회 최원호 목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 부르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품는 것,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파도 우리가 함께 올라탈 수 있기를. 대회에선 각 분과위원회의 사역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수들이 매년 세계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소개됐고 20만 명에 달하는 캠퍼스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 전략도 공유됐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입시 홍보보다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20진로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캠퍼스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교수들이 논문도 지도하고 생활도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려고 하도록.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는 고교 진로 상담, 유학생 선교, 기독 동아리 운영 등 기존 선교 활동들을 이어가면서도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MTI 선교사 훈련원이 선교사 양성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이어가며 지역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TI 선교사 훈련원은 한국 선교사들이 국제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언어, 문화, 영성 훈련을 제공하는 전문 선교 훈련 기관입니다. 1983년 총신대학원에서 첫 훈련을 시작한 MTI 선교사 훈련원은 1993년 초교파적 선교 훈련 기관으로 독립해 미국 정통 장로교회의 감독을 받으며 윤영신 목사와 최미양 선교사가 리더십을 맡아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루 종일 영어로 훈련을 해서 보통은 가셨을 때 그래도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동력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 없이 함께 동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준비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빠르게 좀 얼른 언어 훈련에 입문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MTI 훈련 과정은 단계별 영어 교육을 비롯해 성경 영어, 선교 영어, 타문화 훈련, 공동체 생활, 개인 영성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 위치한 훈련원은 전남 광양으로 이전을 준비 중이며 보다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해 국제 선교 지도자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라이프 바이블 스터디 LBS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삶을 삶으로 바꾸는 다음 세대 사역을 주제로 중앙기독학교 김효셉 이사장과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효셉 목사는 청소년들이 실패를 영적으로 이겨내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정현 목사는 청소년 사역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날 소개된 라이프 성경공부 LBS 교재는 미국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청소년 양육과정을 한국 여건에 맞게 재구성한 교재로 여의도 침례교회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가 MOU를 맺고 제작했습니다. 교재는 침례교단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 사역을 위해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북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빛과 나눔 장학회는 최근 미얀마 쉐비다 지역의 쉐비다 6학교 학생 20명에게 200만 쨋,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장학회 내 카네기 클럽, 시에라 등 친목단체 회원들과 장학회 이승도 회장의 기업 휴먼 포커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넘게 미얀마의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원해온 장학회는 올해 상반기 중 현지 무료 컴퓨터 교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기 설비 보안 정비와 컴퓨터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심의를 통해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밖에 교원이 특이 증상을 보였을 경우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부동산 매각 대신 소비 축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이 조사한 연령별 가구 자산에서 은퇴 후인 65세에서 69세의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8%,
70세에서 74세는 69.1%까지 커졌습니다. 이러한 고령 가구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외식과 통신, 교통과 교육 등 모든 유형의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세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 설치됐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휘호석이 37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1988년 2월 설치된 이 휘호석에는 문화예술의 창달,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씨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휘호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다시 이어졌고 예술의 전당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 등에 문제 없음을 확인해 지난 10일 휘호석을 최종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해 전쟁과 안보 위협 속에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방위비 총액은 2조 4,600억 달러, 우리 돈 3,570조 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방위비 비율도 1.94%로 전년보다 1.8% 올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방위비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적인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고 곧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를 나누며 평화 구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공식 확인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대 역풍 메모리 HBM 연구 부문에서 중국이 169편의 논문을 발표해 67편을 발표한 한국을 2.5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HBM은 AI 시대의 필수 부품으로 여러 개의 D램 칩을 쌓은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현재 세계 HBM 시장의 9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 연구에서 중국의 우위를 내준 셈입니다. CXMT 등 중국 칩 기업들의 HBM 자금률이 내년 70%까지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한중 간 메모리 기술 격차가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내로 좁혀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가자 지구 주민을 주변 아랍 국가로 이주시키는 구상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압둘라 2세 국왕은 SNS를 통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이주를 반대하는 것이 요르단의 변함없는 입장이자 아랍에 단합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둘라 2세 국왕은 암에 걸리거나 매우 아픈 가자 지구 어린이 2,000명을 신속히 요르단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부산과 대구 12도, 제주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상 속 깊숙하게 파고든 무속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무속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할 텐데요. 구TV는 올해 연중 특별 기획으로 무속의 허상과 해악을 보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